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인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호주에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오게 된 것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싱글맘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벌써 눈치채셨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 남편이 되어버린 그 망할 자식과 제가 어쩌다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계획했던 일로 결혼을 하게 된 건 말입니다. 미연아, 그만 울어. 자꾸 울면 아이한테 안 좋다고 하잖아. 어? 우리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빨리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결혼하자. 원래 하려던 것보다 겨우 몇 년 빨리 결혼하는 건데 뭐. 안 그래? 너 나랑 연애만 하고 끝내려고 가볍게 만난 거야? 아니잖아. 그렇지? 나도 너 가볍게 만난 거 아니야. 나 너랑 우리 아이 책임질 자신 있어. 그러니까, 어? 그만 울고. 자꾸 울면 아이한테 안 좋다니까.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래? 나 이번 주 내내 테스트기만 미친 듯이 썼던 거 알아? 임신이 이렇게 된다고? 이게 말이 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지냈던 것도 아니고 다 절대 말도 안 돼, 정말. 나 이제 막 내 일자리 잡아서 잘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어떡하라고. 어떡해. 너는 남자니까 아무렇지도 않겠지. 아니야? 몇 달을 뱃속에서 애 품고 그 애를 또 낳아서 기르고 몸 회복하고 그런 거는 전부 여자가 해야 하잖아. 어떻게 안 울어? 어떻게 안 우냐고. 저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대충대충 하면서 지내온 것도 아니고 연애하는 기간 내내 절대로 원치 않는 임신으로 결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늘 조심했는데 믿을 수가 없었죠.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뜬 두 줄을 보고 믿기지 않아 정말 몇십 번은 했던 것 같아요. 부정하고 싶었거든요. 당시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서 취업을 하지 않고 제 사업을 하겠다고 덤벼든 상황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해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때가 제 나이 27살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너무 아깝고 이대로 아이를 낳아버리면 나로서 내 미래가 사라질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를 달래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놈이 있어 그래도 든든했는데 첫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즈음? 네,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저는 그때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야, 야, 말도 마라. 주영이 가졌을 때 미연이 얘가 얼마나 울었는데. 아유, 애 낳으면 무슨 세상 끝나는 사람처럼 엉엉 우는데. 아이, 야, 내가 진짜 그때 미연이 달래느라고 아주 진을 뺐다. 진을 뺐어. 자기야, 그래도 우리 지영이 낳길 잘했지? 얼마나 예뻐. 자기는 내 덕에 나중에 진짜 편할걸? 자기 친구들 한참 애들 뒷바라지 할 때. 그래도 우리는 몇 년 빨리 편할 거다. 네 덕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야마, 지영이 낳고 키우느라 재수 씨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구만. 무슨 네 덕이야. 아이고, 하여간 이 자식 뻔뻔한 걸 알아줘. 아유, 나는 진짜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재수 씨가 이 자식이랑 결혼한 게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니, 재수 씨 정도면 이 자식보다는 훨씬 좋은 사람 만나서 진작에 사모님 소리 들어가면서 살았을 텐데. 아유. 그날은 남편 친구들과 제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날이었어요. 제가 사교성이 좋아서 남편 친구들과도 정말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첫째 아이가 생긴 게 다 자기 덕이라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술에 취해서 아이가 입학한 게 기분이 좋아서 계속 저러는구나.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그걸 넘어서서 제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죠. 그것도 자기 친구들 앞에서 말입니다. 설마 아니 우리나라 의학계가 그렇게 허술하겠어? 아니 내가 봐도 미연이가 너무 괜찮은 여자인 거야. 이렇게 연애만 하다가는 다른 놈한테 휙 뺏겨버릴 것 같아서 내가 계획을 좀 짠 거지. 자기야, 오해하지 마라. 나는 진짜로 자기랑 결혼할 생각이었어. 그냥 그 결혼을 조금 앞당기고 싶어서 살짝 계획을 좀 짠 거야. 어쨌든 자기 나랑 결혼해서 우리 지영이도 낳고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자기 우리 지영이 태어난 게 싫어? 아니잖아. 야야, 니들 이 사람이 자기 딸이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히 여기는 줄 아냐? 나는 아주 찬밥이다, 찬밥이야. 그래도 우리 마누라 정말 멋져. 어? 애 낳고 조리원에서 한 일주일? 그 정도 있다가 바로 나와서 일했잖아. 야, 나는 그때 진짜 우리 박미연한테 깜짝 놀랐다니까. 역시 성공할 사람은 싹부터가 다르다고. 김성수, 장가 하나 잘 갔어. 저는 순간적으로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했습니다. 계획? 다른 놈한테 빼앗겨 버릴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움직이고 떠드는데 제 시간만 멈춰버린 것처럼 저는 멈춰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어서는 혼자 머릿속에서 남편이 내뱉은 말을 조합해봤죠. 짝, 철석. 조수 씨! 어머머, 성수 씨 괜찮아요? 어머, 지영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어머머. 저기요. 지금 아니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왜 사람을 치고 그래? 남편이 내뱉었던 말이 조합이 되는 순간 저는 그대로 제 앞에 앉아있던 남편의 얼굴을 있는 힘껏 갈겨버렸습니다. 그걸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 앞에 놓여있던 술잔을 들어서는 그대로 그 자식 얼굴에 끼얹어 버렸죠. 갑작스런 저의 행동에 순식간에 분위기는 얼어붙어 버렸어요. 맞아요.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으면 된 거지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남편 뺨까지 때렸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이 결혼하기 전에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약속했던 것처럼 가장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해왔다면 제가 뺨을 때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놈이 내뱉었던 말은 작심 3일이었어요. 뭐해 지금? 오늘 면접 있다고 하지 않았어? 면접 시간이 언제길래 이렇게 천하태평이야. 얼른 준비하고 미리 좀 나가서 어떻게 할지 혼자 생각 정리 좀 하고서 그렇게 보는 게 낫지 않아? 집에 있으면 자기도 생각도 복잡해질 거 아니야. 얼른 좀 일어나서 나갈 준비해야지, 어? 아이, 나갈 거야. 나갈 거라고. 어제 잠을 늦게 자서 그래. 자기야, 아침에 활동하는 게 익숙하겠지만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게 너무 진짜 힘들어. 어우, 면접이고 뭐고 가기 싫다. 아, 자기야, 우리 아기 태어나기 전까지만 부모님들한테 용돈 받았었을까? 남도 아니고 자기들 자식들인데. 안 그래? 거기다가 자기 지금 임신한 상태니까 뭐라고도 못하실 거 아니야. 어때? 그렇게 보지 말고. 나 어차피 우리 아기 태어나면 계속 돈 벌어 다녀야 되는데. 자기야, 생각해봐. 아이 태어나지? 그럼 아이 키운다고 자기도 정신없고 나도 정신없고. 와, 그런데 애가 너무 금방 크네?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됐어. 그럼 또 이제 어느 어린이집 가야 하나? 애 교육하기 좋은 데 찾아서 이사 가야 하자. 뭐 하자. 와, 우리 애 태어나면 지금까지 둘이 도란도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좀 비빌 수 있을 때 우리 시간 좀 즐기자 이거지. 어때? 그놈이 저렇게까지 철이 없는 인간이라는 걸 제가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대학 시절에는 과 대표 활동하면서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제가 멍청했죠. 겨우 4년 만난 것 가지고 방심을 하다니 말입니다. 무능력하고 게으르고 노는 것 말고는 의욕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는 아이랑 저를 책임지겠다고 하더니만 결혼하고 나서는 또 말이 바뀌었죠.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둘이서 오붓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거라나요? 그러면서 양가 부모님들한테 얘기해서 용돈으로 버티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리고 그 용돈이요. 자기 용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계속 제 사업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저 때도 저는 임신한 상태였지만 계속해서 제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라는 놈은 한량처럼 놀 생각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바뀌었을까요? 전혀요. 왔어? 아유, 엄청나게 늦게 왔네. 이번엔 뭐 런칭하는 것 때문에 바쁘다더니. 아유, 아유, 자기 그렇게 이러다 진짜 쓰러져. 좀 쉬엄쉬엄 하면서 해. 아유, 아유, 또 왜 그렇게 째려봐? 내 얼굴 뚫리겠다, 뚫리겠어. 아이, 진짜 왜? 왜? 내가 지금 쉬엄쉬엄 일하게 생겼어? 이번에는 왜 또 그만둔 건데? 어? 얘기라도 좀 들어보자. 이번에는 또 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그만둔 건데? 그것도 우리 아빠가 소개시켜준 회사를. 내가 진짜 아빠한테 얼마나 죄송했는 줄 알아?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 거면 좀 좋게 나오던가. 진짜 왜 그래? 자꾸 이렇게 추잡하게 굴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 비품을. 내가 진짜 아까 얘기 듣는데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그거를 왜 챙겨서는 당신이 되파냐고, 그것도 횡령이야, 횡령. 대체 왜 이래?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혼자 다른 세상 사는 사람처럼 구는 거냐고. 당신 이번이 몇 번째야? 이번이 몇 번째 그만둔 건지 기억도 안 나지, 이제? 하기야, 좀 그만뒀어야지. 툭하면 뭐가 싫어서, 뭐가 어째서, 무슨 초등학생이니? 그러니까 내가 회사고 뭐고 지금은 소개받기 싫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장인어른이 자기가 계속 나한테 뭐 어디 면접 봐라 뭐 하라라고 자꾸 몰아붙이니까 내가 힘든 거 아니야. 하기 싫은 일 계속 하라고. 나가서 돈 벌려고 계속 몰아붙이는데 사람이 마음 붙일 수가 있겠어? 나는 아직 일할 준비가 안 됐다고. 대한민국에 일하는 게 좋아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일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지. 일하고 싶을 때 하면 돼. 맞아. 누가 안 그렇대? 그런데 그런 거는 자기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고, 너 나랑 결혼할 때 뭐라고 했었어? 네가 나랑 우리 지영이 책임질 거라고, 열심히 일할 거라고 너 그랬지. 그런데 결혼하고 네가 일을 뭐 얼마나 했어? 어디 한번 들어가서 2달을 넘긴 적이 있어? 참, 하다. 이제는 소개해줘서 들어가게 한 회사 비품을 가져다 팔지를 않나. 당신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고 다녀놓고 내가 당신 보면서 웃어주기를 바라는 거야? 아이, 그놈의 비품 진짜, 그거 나만 그러는 거 아니야. 요즘에 회사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 야, 자기 뭐 삼성 입사해서 받은 선물도 올려서 되파는 놈들도 있더라. 그깟 거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걸 가지고 무슨 횡령이라는 거야. 진짜 지겨워 죽겠네. 그 자식이요. 어디 한번 들어가서 일하는 걸 2달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다가 저희 친정아빠 소개로 들어간 회사에서 사고도 치고 나왔어요. 회사 탕비실에 있는 비품들 있죠? 커피라든가 주전부리 같은 거 말입니다. 그거를 챙겨 들고 나와서는 그대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서 팔았더라고요. 그거를 눈치챈 회사 사장이 제 남편 놈이 올린 아이디로 연락을 해서 현장에서 딱 잡은 거죠. 그래도 저희 아빠 후배분인지라 이번 한 번만 봐주겠다고 하고 직장을 계속 다니게 해주셨는데
그 정신 나간 놈 자기가 뭐라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는 집구석에서 게임이나 하다가 자고 또 일어나서 놀고 그 짓거리만 반복했어요. 지겨워? 지겨워? 나야말로 지겹다. 나야말로 지겨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들어? 나중에 지영이 얼굴 어떻게 보려고 이러는 거야? 지영이한테 아빠로서 좀 어른스러운 모습, 그런 거 보이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놀고 먹고 싶어?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야? 그럼 대체 왜 나한테 그때 결혼하자고 한 거야? 어? 책임, 책임은 개뿔. 지영이 가지고서도 나 애 낳는 그 전날까지도 계속 일에 매달렸고, 애 낳고도 2주도 채 안 돼서 계속 일 붙들고 지영이 돌보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왜? 이 집에서 나만 혼자 가장이야? 얘기를 해봐. 그래,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야. 여자는 가장하면 안 돼?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라도 있는 거야? 당신이 돈 잘 벌잖아. 당신 혼자서도 돈 잘 버는데 내가 굳이 나가서 돈 벌어야 해? 굳이? 당신은 지금처럼 나가서 돈 벌어. 내가 본격적으로 집안일 할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성격적으로 남 밑에서 일하는 게 맞지 않는 사람이야. 자기도 그래서 자기가 사업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은 나가서 돈 벌고 나는 집에서 집안일 하고 우리 가족은 그렇게 지내자고. 그러면 되겠네.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그 인간 말하는 걸 듣자니 어차피 네가 나가서 두 사람 몫으로 돈 버는데 내가 굳이 돈을 벌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럼 집안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집안일은 뭐 쉬운 줄 알았나 보죠. 그래서 저는 그놈이 그 말을 한 그날부로 저희 집안일을 돌봐주러 오시는 가사도우미 분과의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집안일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어디 너 한번 해봐라라는 마음이었죠. 저는 집안일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놈이 과연 잘 해냈을까요? 아니요. 개벌은 남주나요? 역시나 그것도 게을리했어요. 제가 없는 저녁이면 아이는 아빠가 시켜준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그걸 보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놈을 저희 회사로 데리고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저 말을 제가 몸소 체험했어요. 초반에는 그래도 자기 와이프 회사라고 이래저래 좀 조심해서 다니는 듯 하더니만은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원으로 온 게 아니라 무슨 동업자로 온 것처럼 생각하는 듯 했죠. 그걸 제가 신입 직원으로 뽑던 날 제대로 당했네요. 당신이 왜 여기 들어와 있어? 외근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대표님, 회사에서는 사적인 호칭은 빼셔야죠. 안 그래요, 민 팀장님? 예. 면접을 보는 날, 회사 대표인 저와 팀장 한 명. 이렇게 간소화한 상태로 면접을 보기로 했었어요. 많은 인연이 들어와 봤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제 남편이자 평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한 그놈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물어보니 빙그레 웃으며 너스레만 떨었죠. 그래서 같이 있던 팀장한테 대체 저 인간이 왜 들어와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기 그게 저도 갑자기 들어와 계셔서 깜짝 놀랐는데 대표님이 들어와 있으라고 하셨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한장합니다. 제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고. 당장에 내쫓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저 인간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보여서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고 그냥 면접을 진행했어요. 아무래도 란제리 관련 회사이다 보니 지원자 성비 비율이 남자보다 여자 지원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남편이었던 그놈의 입꼬리는 거의 관자놀이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여자라면 아주 사족을 못 쓰는 놈이었죠. 아니, 아까 그 친구 괜찮더만. 자기는 참 기준이 희한하다, 어? 젊고, 어리고, 분위기도 밝고. 그런 사람이 회사에 있어야 사내 분위기도 다 밝아지고 그러는 거지. 아니, 이 사람을? 무슨 남자를 란제리 회사에서 뽑아. 참내, 당신 진짜 이런 눈으로 어떻게 회사를 이 정도까지 끌고 왔어?
참, 그것도 신기하다, 신기해. 젊고 어리고 분위기 밝으면 그러면 일 다 잘하는 거야? 아까 질문에 답하는 거 못 들었어? 회사에 지원한 이유도 명확하지도 않았고, 뭘 하고 싶은지 말도 못하고, 그렇게 젊고 어리고 예쁜 사람들 뽑으면 당신이 나가서 회사를 차려. 그러면 되겠네. 내가 아까 민 팀장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당신이 거기 왜 들어오냐고. 내가 뭐 못 들어갈 곳 들어간 거야? 나 당신 남편이야. 우리 회사 직원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들 있어? 그래. 그리고 말이 나와서 내가 하는 말인데 쪽팔리게 대표 남편이 평사원으로 들어가는 게 말이 돼? 아니면 뭐 다른 직책이라도 만들어서 명함이라도 쓸 수 있게 해주던가. 진짜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야. 어? 그리고 아까 면접 볼 때도 그래. 왜 나는 질문도 못하게 하는데 그것도 민 팀장 앞에서. 민 팀장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가뜩이나 그 민 팀장 그 여자 나만 보면 썩은 표정 쥐어서 기분 나빠 죽겠는데.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 놔두지. 지원자들 키는 왜 다 일일이 일어나서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무슨 미스 코리아 뽑았던 거야? 좀! 당신 말대로 평사연으로 온 게 그렇게 창피하면 당신 행동부터 좀 어떻게 좀 해봐. 나도 제발 좀 당신 존경하고 싶어. 어? 제발 좀 내가 당신 존경하게 좀 해주라. 저는요, 제가 미스 코리아를 뽑기로 했었나 했습니다. 그 인간은 저 옆에 앉아서는 여자 지원자들의 키와 몸무게에 그렇게나 집착을 했습니다. 그딴 수준 떨어지는 질문만 하고 앉아있는데 제가 발언권을 주고 싶겠어요? 아니, 자기도 딸 자식 키우는 인간이 남의 집 딸들한테 뭘 그런 걸 다 일일이 물어보고 있냐고요. 저는요, 그날 우리 회사에 면접 보러 왔던 지원자 중에 그 자식을 성희롱 이런 거로 고소한 사람이 없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인간 여자라면 그냥 침을 질질 흘려댔어요. 그 모든 것들이 쌓인 상황 속에서 제가 남편남의 계획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모든 고생을 하면서 살아온 게 다 그놈이 일부러 계획적으로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제가 임신을 하게 만들었다면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그놈에게 뺨을 때리고 물까지 끼얹고 나니 더욱 그놈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밖에서 지내야 돼? 나도 애들 얼굴 보고 싶어. 내가 내 집 놔두고 왜 밖에서 지내야 하는 건지. 미연아, 그래도 우리 지영이 태어나서 너도 좋고 나도 좋았었잖아. 그래, 내가 그때는 그냥 네가 너무 좋아서 불안해서 어린 마음에 철없이 행동했었어. 그거는 내가 너한테 사과할게. 그래도 부부 인연은 정해져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맺어질 인연이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그날 술자리에서 뺨을 때렸던 사건 이후 저는 그놈을 제 집에서 내쫓았어요. 물론 아이가 태어난 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저도 둘째 아이를 막 출산한 때였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불안해서 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다는 게 그게 너무 화가 나고 괘씸했습니다. 다행히 딸아이가 남편을 찾지는 않았어요. 둘째야 아빠가 뭔지도 인지를 못할 때니 괜찮았고요. 그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지금 우리 잘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해댔습니다. 그래요, 맞죠. 못 살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애써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잘 살아보려 해도 한 번 어긋난 마음은 쉽게 붙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둘째 아이 돌 지나면서부터 다시 같이 살게 되었어요. 물론 사이는 예전 같지 않았죠. 그렇게 가족 같지만 가족 같지 않은 사이로 시간은 3년이 흘러요. 딸아이 초등학교 4학년, 아들아이가 4살이 되던 해였죠. 저기 말이야, 지난번에 희성이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재수 씨랑 애들 캐나다 가서 지내고 있는데 이래저래 교육적으로 좋은 모양이야. 확실히 애들이 영어도 금방금방 배우고 또 서양 쪽은 애들 창의성 이런 것도 발달시켜주는데 좋은가 봐.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보니까 지영이는 더 늦기 전에 가는 게 좋고 지석이는 지금 가면 아주 베스트래. 애들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습득력이 빠르니까. 뭐
당신이 생각해봐서 결정해봐. 나는 애들이랑 당신 호주나 캐나다 쪽으로 가서 한 몇 년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당신 나랑 결혼하고서 한 번도 쉰 적 없었잖아. 어느 날 남편 놈이 제게 아이들과 함께 해외로 나가서 지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그 말에 저도 솔깃하더군요. 첫째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해외로 나가서 교육한다면 아이들에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아이들 2명과 함께 호주로 가게 되었어요. 회사는 저의 초창기 창업 멤버였던 직원에게 실질적 업무를 맡기고 말입니다. 남편 놈한테 맡겼다가는 그 인간 1년도 못 가서 회사 말아먹을 게 뻔했거든요. 그 인간은 그냥 이름만 대표로 회사에 있었습니다. 돈은 월급으로 받았고요.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아이들과 지내니 정말 좋았어요. 처음에야 어려웠지만 자리를 잡으면서 아이들 2 다 적응을 잘했죠. 한국에서는 적응 못하던 딸아이도 호주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잘 지냈어요. 아들아이는 정말로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언어를 빠르게 습득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렇게나 원수 같았던 남편놈도 떨어져 지내니 걱정도 되고 오히려 해외에 나오니 우리 가족이 정말로 가족으로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잘 지내시죠? 저기 해외에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알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제가 대표님 메일로도 보내놓기는 했는데 대표님 남편분 말이에요. 김 대리님이요.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 있는데 소문이 좀 안 좋아요. 친자매와도 같이 지내던 직원은 제게 최악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다름 아닌 제 남편이 회사에 있는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아이들을 재워두고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친한 직원이 제게 보내온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메일 안에는 회사 내 CCTV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CCTV 영상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지 짐작이 가시죠? 네, 그 안에는 정확히 제 남편이라는 인간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남편과 외도를 저지르는 그 여자가 예전에 남편이 면접을 보는데 들어왔을 때 지원했던 남편이 계속 관심을 두고 있었던 그 여자였죠. 이혼하자. 그게 첫 번째로 들었던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다행히 제가 호주에 지내게 되면서 제 여동생 부부도 호주로 왔거든요. 그쪽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여동생 부부에게 맡기고 혼자서 한국으로 급히 귀국하게 되었어요. 당장 같이 가서 머리털을 뜯어주겠다고 하는 여동생을 겨우 말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곧장 회사로 가는 게 상황상 맞았지만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아이들 양육권은 무조건 제가 가져오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인간한테 위자료도 받아오고 싶고요. 상간녀라고 하나요? 어쨌든 불륜 같이 저지른 그 여자도 고소하고 싶어요. 그리고 변호사님, 만약 제가 그 상간녀 명예훼손 같은 걸 하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혼할 때 양육권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양육권이었습니다. 절대로 내 소중한 아이들을 그딴 인간 밑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죠. 사실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봤을 때도 양육권은 당연히 저한테 올 수밖에 없었지만 정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를 말이에요. 양육권 다음으로는 위자료였죠. 내 인생을 망치고 내 돈으로 결혼 생활 내내 한량처럼 놀고 먹었던 그놈한테 위자료까지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았어요. 상담을 해보니 증거만 있다면 그리고 증언만 있다면 제가 위자료를 받는 건 문제가 없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는 그 상간녀를 고소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상간녀 소장도 같이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를 챙기듯 옆구리에 이혼 서류와 고소장을 꼭 끼고서 제 회사로 향했죠. 대표님, 어머, 대표님, 웬일이야. 오늘 들어오신 거예요?
여보, 뭐야 갑자기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애들은? 애들도 같이 온 거야? 제가 회사에 들어서자 직원들과 그 망할 자식이 깜짝 놀라서는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 망할 자식은 자기가 오늘 저한테 어떤 소리를 받게 될지도 모르고 저를 보며 한바구음을 짓고 있더군요. 그리고 남편 놈 뒤로는 CCTV 영상에서 그리고 호주를 가기 전 회사 면접 때 보았던 그 얼굴이 해맑게 웃으며 서 있었죠. 아차차! 당신 기억나지? 우리 예전에 면접 봤을 때 말이야. 아영 씨가 우리 회사에 그렇게 오고 싶었다네. 지난번에 떨어지고도 또 지원한 거야, 글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와줬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람이 모른 척을 하나. 안 그래? 아영 씨가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회사 분위기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 아영 씨, 내가 누누이 얘기했었죠? 우리 회사 대표님. 나는 우리 집사람이랑 애들 호주가 있는 동안만 일하는 바지 사장이지 뭐. 에이, 부대표님이 왜 바지 사장이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뽑아주신 게 부대표님이시잖아요. 부대표님은 저한테 찐 대표님이세요. 아주 둘이서 쿵짝이 잘도 맞더군요. 그 꼬락서니를 보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나더군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해서 직원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고는 저는 모두를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둘러앉은 직원들, 그리고 제가 아는 걸 전혀 모르는지 사이좋게 나란히 양옆으로 앉은 남편과 상간녀. 언제까지 그렇게 웃을 수 있나 보자. 저는 속으로 칼을 갈면서 제게 CCTV 영상을 보내줬던 직원을 불러 영상을 좀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았던 이혼장과 상간녀 고소장 이미지를 담은 USB 파일도 함께해서 말이에요. 괜찮아요, 혜영 씨. 내가 다 찾아내서 공개하는 거잖아요. 혜영 씨는 아무 상관없어요. 알죠? 다들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와서 놀라셨죠. 겨우 1년 정도 비운 건데 회사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다 우리 아영 씨가 들어온 덕분이지. 눈치 없는 인간. 그 와중에도 자기가 만나는 상간녀 칭찬 한번 더 하려고 아주 그 세치어를 가만히 둘 생각을 못 하더군요. 부대표님이 아영 씨가 아주 마음에 드시나 보네. 자, 어쨌든 제가 1년 정도 회사를 비웠지만은 그래도 늘 우리 직원분들과 회사 생각해왔던 거 아시죠? 그래서 같이 보고 싶은 영상물이 있습니다. 사내 발전을 위해서도 있고 경각심을 가지자 이런 의미에서요. 그럼 일단 한번 보시고 저희 식사라도 하러 가죠. 혜우 씨. 제 부름에 그 직원은 침을 꿀꺽 삼키고 영상을 틀었어요. 당연히 영상이 켜지자 난리가 났죠. 남편놈과 상간녀는 사색이 되어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회사죠? 업무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사적인 공간으로, 그것도 불륜을 저지르는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회사 대표로서 정말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근 스크린에 영상이 나오고 이혼 소장이 나오고 상간녀 고소장이 나오면서 회의실 안은 더욱더 혼란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남편과 상간녀가 대혼란에 빠진 상태였죠. 여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혼, 아영 씨는 왜 고소를 한다는 건데? 당신 말 잘했네. 당신이야말로 사람들 다 있는 공간에서, 그것도 내 회사에서 바람을 피울 생각을 해? 여기 직원들 앞에서 내가 정말 창피해 죽겠다.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사람들 다 불러놓고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 직원들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공식적으로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하는 거야. 정아영 씨, 아영 씨는 내가 고소한다는 거 미리 공지했으니까 알아서 나한테 합의금 줘서 해결하려고 하든 뭐 이런저런 대책을 좀 세워봐요. 어린 나이에 만날 사람이 없어서 유부남을 만나? 그것도 와이프 등골이나 빨아먹는 저런 인간을? 야, 박미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자는 건데? 사람 이렇게 개망신 줄 거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너한테 정을 붙일 수가 없는 거야. 알아? 참, 해도 너무한다. 너무해. 어떻게 네 남편을 이렇게 개망신을 주냐?
그러는 너야말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등쳐먹니? 내가 일으킨 회사에서 내가 주는 월급 받아가면서? 저런 어린 여자랑 놀아나고 싶었니? 네가 그래서 나한테 애들 데리고 호주를 가라고 그렇게 난리였구나. 어린 여자랑 놀아나고 싶어서?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안 말려. 앞으로 실컷 너 만나고 싶은 여자 만나면서 지금처럼 살아. 아까 내용 봤지? 나 너랑 이혼할 거고 너 나랑 이혼하면 위자료 애들 양육권 그 어떤 것도 못 가져가. 너는 그냥 말 그대로 네 몸뚱어리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돼. 알았어? 혜영 씨, 저 사람 나간다니까 책상 좀 비워줄래요? 정하영 씨는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뭐 실업급여라도 받게 권고사직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신고해요. 그럼 나도 당신이 이 인간이랑 바람 핀 거 그거 다 제출할 거니까. 알겠어요? 오빠, 뭐라고 좀 해봐. 이게 뭐야? 아, 그래. 박미연, 어디 끝까지 가보자. 나가자. 아, 나가, 정하영. 너 오빠 못 믿어? 오빠 너 책임질 수 있어. 나가자. 나가. 책임은 무슨. 저게 아주 저 자식 18번 멘트입니다. 그놈의 책임질 수 있어라는 무슨 자기 보증 수표인지 뭔지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는 뻔뻔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요. 그놈이 저와 헤어지는 건 그렇다고 쳐도 우리 아이들 양육권에 대해서는 그래도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개차반 같은 인간이라고 해도 아이들 아빠니까요. 그런데 그놈은 우리 아이들 아빠가 아니었나 봅니다. 야, 박미연, 너 아무리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 주는 건 진짜 아니야? 알아? 위자료.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내가 위자료를 줘야 해? 양육권은 그래, 너 줄게. 나 어차피 아영이랑 아이 가진 상태야. 잘 됐네.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먼저 거지같이 터트려줘서 고맙네. 너는 그 정도 시야 가지고 어떻게 회사 대표가 된 거냐? 나는 그것도 신기하다, 진짜. 나 너한테 위자료 못 줘.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라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도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분할 다 받아낼 거고 위자료까지 다 받아낼 거야. 너 오늘 네가 한 지 진짜 후회할 거다. 그 자식,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더군요. 참 대단한 인간입니다. 저 자식을 해외로 내보내놓고 자기는 어린 여자랑 놀아나면서 심지어는 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 이건 사람 아니죠. 당신 뭐 약이라도 했어? 제정신이기는 한 거야? 후회? 후회를 내가 할까 과연? 그 와중에 또 애를 만들었어? 대단하다. 너는 사람 아니야. 짐승도 자기 새끼 두고서 너처럼 그 난리는 못 치고 다녀. 알아? 재산 분할한다고? 네가?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네가 후회하는지 내가 후회하는지. 뭐해? 안 나가? 너희들 책상 뺐으니까 짐 챙겨서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회하는 쪽은 누구였을지 짐작이 가시죠? 당연히 그 인간이 후회하는 쪽이 되었습니다. 그 인간이 저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았고 심지어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점, 그리고 외도를 하였다는 점, 그 모든 것들이 그놈을 완벽하게 패배자로 만들었죠. 그 인간 땡전 한 푼 못 가진 채로 저한테 이혼당했습니다. 상간녀 역시 마찬가지였죠. 꼴에 창피한 건 아는지 실업급여 같은 건 운운도 안 하더군요. 그 와중에 저한테 피해 보상까지 해야 하니 그 두 인간이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간의 결혼 생활을 했던 정이고 나발이고 저는 그것들한테 받을 거 다 받아내고 호주로 와버렸어요. 물론 회사 일 때문에 가끔은 한국에 들어갑니다만 죽는 그날까지 한국에 제가 정착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이곳 생활이 너무 좋거든요. 좋은 사람도 만났고요. 우리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아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섣불리 결혼하지는 않겠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 의지가 되는 사람을 만났으니 이 인연을 소중히 이어가려 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 글을 줄일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